안녕하십니까. 권정훈의 교육 톡톡 5월 스승의 날 특집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승의 날이라고 하니까 뭘 기대하셨습니까? 뭐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그럴 리가.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스승의 날은 어떤 날이 되어 왔냐면은 나의 현재의 불행과 실패,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스승에게 돌리는 스승 탓하는 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을 친다는 의미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제 교사도 좀 탓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집은 교사가 탓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탓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신이 늦어지는 것은 의사들이 주사를 천천히 놓는 탓이고,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교육부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거나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사들이 무능하거나 혁신에 뒤떨어져서이고, 탓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혁신을 진짜로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사들로 하여금 나태하고 안이하고 복지부동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만들까요? 네, 교사는 나태하지도 않고 복지부동하지도 않고 안일하지도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결과는 나태하고 안일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 실시를 한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교육감, 특히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정답만 외우는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되도록이면 지필고사를 줄이라고 하는 것들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필평가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다음 중학교에서도 중간고사를 치지 않고 기말고사, 그러니까 평소에는 과정평가만 쭉 하고 있다가 기말고사로만 지필고사를 보는 것을 권장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들이 다들 그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우리의 진보교육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기 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한 학기에 적어도 2번씩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고사는 치지 말라고 합니다. 중간고사는 치지 말라고 하는데 한 학기에 2번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서 그때까지 실시했던 수행평가 점수를 나도 기록해가지고 성적표, 통지표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꼭 중간고사 맞추고 기말고사 맞추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떤 선생님은 수행평가를 하나의 커다란 활동으로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설정해가지고 거기에서 3, 4월 동안에는 이런 준비 기간을 하고 5, 6월 동안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짜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 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되고 결국 수행평가도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 몇 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하는 몇 개를 배치합니다. 이게 지필고사만 치지 않을 뿐이지 중간고사 부활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혁신의 이름으로 이거를 하라고 얘기해놓고는 또 좀 있다가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또 이거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놀게 하라고 하니 이 현장 선생님들은 그 좌우가 불균형해가지고 정신분열에 걸린다고 할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모순된 요구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오른손으로 때려 라고 욕을 한 다음에 좀 있다가 왼손으로 때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럴 때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왼손으로 때리라고 했던 지시를 어긴 게 되고 왼손으로 때리면은 오른손으로 때리라고 했던 지시를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아무것도 안 어긴 거죠. 안 한 거지만 어긴 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무사태평 복지 부정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프로토콜, 모든 학교의 일에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게 절차죠. 정해진 절차,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적어도 진보교육감들이 들어왔고 진보교육감들이 들어온 지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이 복잡한 절차들이 좀 간소화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사실 이런 절차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관료들의 힘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복잡해지면 잔소리 할 거리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잔소리의 힘으로 학교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들어와서 이제 진보교육감의 임기가 마지막 임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내년인가요? 재선이 된다면은 마지막 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일선학교의 각종 프로토콜은 간소화되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복잡해질까요? 이런 과정으로 복잡해집니다. 먼저 혁신의 이름으로, 진보의 이름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서술형, 논술형 평가 늘려야죠.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워가지고 외운 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답 찾는 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여기 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선생님들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 비율이 몇 프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오히려 학교 측에 싸늘한 눈총을 맞아가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저 같아도 벌써 100%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을 살려나가는 게 혁신이고 진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면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몇 %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절차가 돼서 내려옵니다. 뭐 좋습니다. 그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그 점수에 대한 시비와 민원입니다. 그럼 이런 민원이 나올 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이고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에는 이 자녀의 그 점수가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바로 반응합니다. 무슨 진보기 때문에 민중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한 민감도 정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늘려라 라는 공문 뒤에 바로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은, 채점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채점의 공정성을 위한 절차를 강화하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선생님들이 그 서술형, 논술형 시험 치고 나면 그거 평가할 때 답안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느라고 바쁩니다. 초검 동그라미 그리고요, 재검 동그라미 그리고요, 물론 X표도 그리겠죠. 그 다음에 3검 동그라미 그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동그라미 가위표, 동그라미 아니라 가위표도 있으니까요. 동그라미만 아니라 과위표도 있겠죠. 근데 심지어는 이 동그라미 과위표 표시를 모 교육청에서는 각각 다른 색깔로 하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공들여서 시험 문제를 내고 꼼꼼하게 얘가 뭐라고 썼을까 생각해가면서 채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에 시간을 다 보내느냐, 자, 빨간 펜 가지고 동그라미 가위표 그리고, 파란 펜 가지고 동그라미 가위표 그리고, 그 다음에 연두색 펜 가지고 동그라미 가위표 그리고, 이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나중에 막상 장학사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장학한다고 와도 문제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1도 관심 없습니다. 동그라미 가위표 3개씩 했어요? 아니면 왜 색깔이 똑같은 색이에요? 이런 거 갖고 잔소리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혹은 아주 창조적이고 기발한 문제를 내서 학생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이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승진가산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얻는 거라고는 오직 하나, 본인의 교육적인 보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교육적인 보람은 빨간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 이거 가지고 잔소리 듣는 순간 저기 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솔선수범해서 혁신을 하고 진보를 하고 이거 나서겠습니까? 하던 사람도 갑자기 맥이 빠져가지고 그만둘 판입니다. 이게 소위 진보나 혁신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진보가 뭐고 혁신이 뭡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저 풀뿌리에 있는 힘을 활용해서 저 위에 있는 권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진보입니다. 그러면은 혁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프로토콜이나 절차 같은 것을 간소화함으로써 그 진짜 집중해야 될 곳에 힘을 집중하게 하여 효율을 높이는 게 혁신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보 교육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혁신과 진보가 일어나려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동력을 가로막는, 그들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각종 부당하고 그들을 졸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절차나 비효율적인 제도 관행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없애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법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감 친필 서신 한 장으로도 끝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각종 프로토콜에 진보라는 이름의 프로토콜만 더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가령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했더니 그 공정성을 높이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가지고 교사들이 기피합니다. 그러면 어떤 진보적인 프로토콜이 추가되느냐? 각 학교는 교과 하나를 골라가지고 선도 교과를 골라가지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의무적으로 100% 시행하라. 이런 공문이 날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진보가 있고 혁신이 있겠습니까? 교육부 혹은 진보 교육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스승의 날에는 오히려 교사들 앞에 진보 교육감과 적어도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의 간부들 적어도 전교조 타이틀 달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간 간부들 특히 이분들이 교사들 앞에 한번 허리 깊이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래 명색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즌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괘씸하게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교사들 모임이니까요. 그냥 스승의 날만 되면은 맨날 교사 때리기가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교사가 이래서 문제네 저래서 문제네 그러는 이야기들 나올 때 그냥 이런 영상 보면서 상처받은 선생님들이 그냥 속풀이나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찍은 거니까요. 그냥 일종의 야자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이 다 아프네. 네, 5월의 교육톡톡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내년 5월에는 진짜 진보가 되고 혁신이 된 그런 학교의 싹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